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죠? 요즘에 한동훈 검사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검색에도 뭐 1위에 올라있고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 모든 정치적인 거에서 한동훈이 어떤 브레이크처럼 모든 걸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요즘에 윤석열 당선인은 이렇게 뉴스에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게 한동훈 검사한테 쏠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한동훈 검사에 이제 사주하고, 그 다음에 이름하고, 자, 이제 관상을 이렇게 한번 같이 엮어서, 과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 인기가 많고, 또 이렇게 뉴스에 초점이 되는 이유를 한번 세 가지, 사주하고, 이름하고, 관상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검사 사주는요, 올해가 지금 이제 만 49세고 우리 나이 50세인데, 계축년 병진월 을해 일. 요 시는 지금 뭐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력 나무위키나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가보면 1973년 4월 9일로 양력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는 이제 모르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 사주의 특징은 이 을목이죠. 을목 자체는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땅을 점유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땅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그 사막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방공사하기 전에 온통 산이 그냥 벌거벗은 어떤 상태로 있었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소위 감목인데, 그 나무를 심기 전에 잔디 같은 거, 그게 을목이잖아요. 잔디를 일단 깔아서 지금 흙만 있는 상태에서는 잔디나 기타 그 기본적인 거, 을목 성질의 나무를 식물을 심어서 땅을 일단 점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점유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감목을 심어야 제대로 이렇게 나무가 자랄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한데, 이 을목은요, 이 기본적으로 이 높이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바닥으로 기어다니는 식물 종류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태양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야지 꽃을 피우고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데, 내 혼자는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을목은 필요한 게 뭐냐면은 감목이 있어야 돼. 감목. 그래서 감목을 이제 감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감목을 우리가 감고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감목이 있으면은, 자, 을목이 이렇게 땅바닥에 있죠. 이렇게 감목을 감고 이렇게 올라가서, 자, 최종적으로는 감목보다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갈 만큼. 자, 이렇게 해서 이 태양의 햇볕을 받아야지 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꽃을 피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등락계갑이라고 해요. 등락계갑. 자, 이런 경우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일찍이 윤석열 검사를 만나서 한동훈 자체 본인이 일은 정말 똑부러지게 잘하지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내가 길에 의지처가 있다는 거야. 감목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감목이 있는 걸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시지가 갑신시가라고 보기보다는, 자, 이 상황 봤을 때, 특히 이건 지금 물 위에 떠 있잖아요. 이렇게 잘못하면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풀인데, 이것이 감목이 있어서 감목의 의지를 가지면은 을목이 감목을 감고 올라가서 어떻게 돼?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목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사주를 한번 이제 풀어보는 건데, 이 사주의 특징은요, 자, 기본적으로 을목이 진토를 봤을 때, 우리가 이걸 양인이라고, 양인. 이건 음간양이네, 음간양인. 자, 음간양인은 을목은 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화하고 기토는, 자, 미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신금은 술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개는 음간이죠. 이렇게 개는 자 축이 있을 때 여기 양이라는 이렇게 쓸 때. 자 그러니까 을목은 진토가 있죠 여기에. 그 다음에 이 개수는 여기 지금 축을 깔고 있으니까 이것도 양인이죠. 그러니까 을목이 진을 봤을 때 월지에 여기 지금 양인. 지금 양인이라는 건 양이 목에 칼을 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끔찍하죠. 칼을 딱 꼽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쏟아지죠. 예.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돼지 잡을 때 보면 앞에 발하고 뒤에 발을 딱 묶어놓고 이마를 여기를 어떻게 해요? 예. 도끼나 뭘 이렇게 여기 딱 치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이제 칼을 꼽는 거예요. 목에다가. 목에 칼을 꼽으면서 돼지 피를 뽑아내죠. 예. 예.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양인이 있으면 일단 피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양인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경우도 있으냐면 제가 그분은 이제 갑오일주였는데 갑오 이것도 양이 이렇게 양으로 돼 있으면 그분은 뭐냐면 생선 생선 이 뱀장어 같은 거 뱀장어 같은 팔에다 이렇게 콧집 딱 꼽아갖고 이 껍질 딱 벗겨내고 그러는 거 있죠. 근데 그분이 뭐였냐면 그 화라를 일식집을 했어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 아주 일주가 그때 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양인이잖아요. 일종의 피를 보는 거. 이제 그렇게 실질적으로 피를 보는 건 정육점도 해당되고 이렇게 이 검사하는 거 우리가 보통 칼제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칼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이 사주에서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 자체가 지금 을목 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 물이 지금 이렇게 개수하고 해수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을목이 지금 이게 진토에서 이게 편제로 돼서 지금 자체적으로 힘이 없지요. 좀 신약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는 제가 지장간까지 이렇게 쭉 뽑아가서 이제 점수를 이렇게 한번 내봤는데 이렇게 전체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건 여기 6점만 풀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하고 목이 들어왔을 때 이 발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좀 약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주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약하죠. 의지할 데도 없고 큰 물 위에 떠다니는 거. 이 물이 지금 있는데 이 물 자체를 막아줄 수 있는 이 진토는 어떻게 돼요? 습토기 때문에 막아줄 수가 없거든요. 무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무토가 없어요. 이 축토도 젖어 있고 이거 여기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물이 지금 흘러가서 뭘 못 쓰는데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 반드시 무토가 와야 된다는 거. 토가. 그런데 일단 여기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을목이 부평초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럼 어찌 보면 이제 생존력은 상당히 강하죠. 물 위에도 살아가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올해가 지금 임인년이잖아요. 임인년인데 물이 또 들어왔죠. 여기 임수가. 자 여기 이제 여기 큰 물이 있고 여기 또 물이 있고 여기 개수. 이 물이 상당히 강해요. 근데 이 을목은 사실 이게 승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많이 필요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물보다는 오히려 나와 같은 기운인 간목이나 을목이 왔을 때 오히려 좋은데 2022년 이민년인데 올해 다행히 인목이 와가지고 여기에 물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목이 지금 자 인목이 있고 여기 해수 있죠. 양수니까 수량이 많죠. 그리고 운에서 보면 지금 41대 운인데 신에서 또 해수 물이 들어오죠. 자 그래서 이 물량을 임수가 다 흡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병화가 떠 있기 때문에 이게 경합성 작용을 잘 해줄 수 있는, 즉 물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조건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목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이제 발복하는 사주예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보면 자 올해가 임민년이죠. 내년에도 좋고 23년. 그 다음에 내후년이 갑진 이때도 좋고 25년까지 계속해서 갑이 들어오죠. 물론 이제 수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나와 같은 기운이 왔을 때 왜냐하면 이게 을목 하나만 있을 때는 굉장히 이게 극시작 사주거든요. 이게 이제 없다고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이제 있다고 이제 아까 추정한 거 말씀드린 거는 이 을목이 제대로 활동을 해서 을목 자체를
자, 을목 자체가 할 수 있는 것만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 그렇게 내가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간목을 만나야 된다.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햇볕을 봐가지고 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을목이 제대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실제로 이 이민년에서 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좀 이렇게 오버되는 물을 흡수해서 병화를 이렇게 해서 내보내가지고 제대로 광합성 작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지금 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을 보면 여기에 지금 이 사주에서 쭉 보면은 이게 지금 없다고 보면 이게 지금 관이 없죠. 이 사주에서. 자, 이 관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어렸을 때부터 모군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모군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수운이 돌아가지고 지금 수운의 마지막 40일 대운에서는 신의 대운인데 이게 또 물이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신금 자체 이게 지금 편관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1세에서 지금 50세까지 10년 동안 칼을 제대로 한번 썼죠. 편관을. 정관 아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51세부터 내년부터죠. 51대부터 이 경술대운이 들어오는데 이때 경금이 이게 지금 을목 입장에서 이게 합이 되면서 이 경금 자체가 하늘의 관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좋은 쉽게 해서 관직이 들어온다. 이럴 때는 관직. 이럴 때는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워낙 매스컴 여기저기서 분석하는 것도 많고 또 이 소식을 전하는 데 많은데 지금부터 벌써 뭐 다음 차기 뭐 대권을 노릴 수 있는 또 대권이 될 수 있는 여건도 가지고 있다 이런 뭐 별얘기 다 나오는데 운상으로 봐서는 51대원에서 경술대원에서 이 경금이 하늘의 관이기 때문에 그게 전혀 또 무리라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지금 잘 흘러가고 있고 또 본인이 준비를 차곡차곡 지금 잘 해놨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모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명예라든가 어떤 자리 그걸 다 얻을 수 있는 여건이 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이 사주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기본적인 건 되어 있죠. 지금까지 잘 본인한테 맞는 거 이제 그렇게 흘러왔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상관인데 본인이 상관이라는 건요 주위 환경을 보고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난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상관이라는 자체는 말 자체가 내 일간의 의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의지의 기운을 빼서 내가 설기시켜서 상관은 자기를 표현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자, 이 병화 이 상관은 제대로 확실하게 상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리고 지지에 여기 보면 이 지금 정제가 있었죠. 이 정제. 그 상관에서 결과물인 정제로 연결되는데 이것은 결과가 확실하고 목적이 확실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상관 자체가 순발력 있고 또 능수능란하게 자기 표현할 수 있는 힘인데 그게 지금 논리적이고 지금 말에서 자 이게 좀 한동훈 검사가 이 말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보시면 알겠죠. 상당히 논리적이고 아주 쉽고 전달력이 좋게 자기를 표현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일당 100 한동훈 맞짱 뜨고 싶다 나와라 이렇게 쓴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법사위에서 청문회 보이콧 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아니 불러다 놓고 조져봐야지. 그래서 어떻게 돼? 낙마시킨다면서. 낙마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불러다 놓고 청문회에서 좀 조져야 되는데 아니 그걸 보이콧 하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어찌 보면 잘못하면 아마 청문회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왜냐면은 모든 이 평론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아마 혼자 가도 이 법사위에 지금 저 민주당에 있는 법사위 의원들이 다 펑펑 나자빠질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논리적이고 쉽고 정확하게 이 법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다 꿰고 있으니까 상대편이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공격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청문회를 보이콧 하겠다는 말이 나오니까 정말 어찌 보면 웃은 거죠. 낙마시키겠다는 거 뭘로 낙마시키겠다는 거야. 네? 청문회를 해야지 어떻게 돼 낙마시키든지 뭔지 할 거 아니야. 근데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낭만은 시킬 수는 없죠. 그건 뭐 대통령 물론 그때 이제 5월 10일 지나면 이제 대통령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는 임명하면 되는 거야.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31명이나 네, 청문 동의서 없이 그냥 다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제 한동훈 검사는 어차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 법무부 장관에 지금 어차피 임명돼야 될 사람이니까 자 사주에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관상을 보면은 그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일 때 그 한국 외대 사이버대에서 겸임 교수로 하시면서 관상 풍수 전문가 중에서 백재권 이제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 뭐 정치인들이요 겉으로는 뭐 점술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해도 결국은 다 봅니다. 그때 그 윤석열 부부가 봤다고 그래서 뭐 점술이다 뭘로 프레임 씌워가지고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재명하고 김혜경 부부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봤을 때 윤석열 당선인한테는 악어상이라고 했어. 악어. 악어는 평상시에는 물이 맑고 깨끗할 때는 조용히 사는데 자 물이 탁해지고 지저분한 게 많아지면 모든 고기를 다 잡아서 어떻게 돼? 지저분한 걸 다 싹 정리한다는 거야. 악어는. 그건 상당히 무섭죠. 네. 그런 역할을 이제 앞으로 한다는 어떤 예시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재명 그때 저기 후보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살쾡이상이라고 했잖아. 살쾡이상. 그러고 또 더 욕심부리는 사람은 이제 김혜경 씨. 그때 뭐라고 물어봤냐면 내가 혹시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백재관 교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기도 안 했어요. 그 얘기 안 했다는 건 뭐야? 영부인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자 한동훈 검사는 자 동물 봤을 때는 원숭이상이라는 거야. 원숭이는 어떻게 돼? 거의 뭐 사람하고 지능이 같죠. 그래서 원숭이상은 대충 보면은 권력을 한 번쯤은 권력을 잡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게 흥선대원군.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렇죠. 그래서 영장류 자체는 사람 영장류 자체를 보면은 지능이 높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면 일가견이 있고 거의 또 천재인 사람이 많다는 거야. 원숭이상에. 그리고 상황 판단을 잘한다는 거예요. 두뇌 회전 빠르고 이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관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사주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 판단력이 좋냐면은 지뢰가 어디 묻혀 있는지까지 파악을 해서 그 자리를 피해 가서 미리 예견해서 피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더 현장감 있게 실감나게 하는 게 뭐냐면 이 백재권 그 겸임 교수가 작년에 어떤 언론에 이렇게 기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2년 동안 이 떠돌이 생활하고 쫓겨다녔잖아요, 계속.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자 흉폭간 그때 당시 2년 동안 맹수에 쫓겨서 나무를 올라갔는데 나무를 도망가다 보니까 나무 끝자락 그죠? 나무까지 걸려 있어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추락 일보 직전에 있는 모습. 그래서 그 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좌천돼서 뭐 4번이나 좌천돼서 있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다음 벌써 옷 벗고 나왔죠. 그럼 뭐 가서 그 얼마나 조심사하겠어요. 좀 이렇게 몰려다니고 쫓겨다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뭔가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선견지명이 있다. 나는 내가 끝까지 버텨서 오늘 기회가 왔을 때 그동안 내가 어떤 모욕을 당했던 것을 다 갚고 나의 어떤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선견지명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렇게 오랫동안 참은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확률적으로도 그냥 그게 확 된다는 그런 보장성 있는 그런 건 없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자, 내가 지금 현재 상황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났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원숭이상의 장점이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때 1년 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자, 이 맹수에 쫓겨가지고 나무 올라가서 나무 끝에 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추락 일보 직전까지 있었는데 떨어지진 않고 그게 조만간 이제 그러니까 1년 전에 조만간 그 위기를 모면해서 나무 중심으로 와서 그럼 이제 내려오겠죠. 그래서 숲을 활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견했다는 거예요. 그때 1년 전에.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박재권 그러니까 평수 그 다음에 관상 전문가 입장에서는 요즘에 유명세를 타게 됐죠. 그 대통령 후보들 부인들 다 같이 봐주고 또 이렇게 유명한 검사 또 이렇게 감사평을 미리 1년 전에 진짜 이렇게 어떤 예견을 했는데 그것이 또 이렇게 무연히 맞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관상 면에서도 천재고 그 다음에 상황 판단 잘하고 학습 능력 뛰어나고 그 다음에 그 안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러면 이름에서 보면요. 이름에서는 지금 한동훈 이렇게 해서 수리가 17획, 8획, 16획 이래 있는데 이 수리 자체가 자, 남자니까 홀수 하나 있고 음이 2개 있죠. 이게 짝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음양 조화도 맞고 이 자원항에 보서는 이 지금 시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시주를 여기까지 보면 이제 관이 없어 이 사주에 관. 그럼 이게 관이 없다는 거는 실제로 이해가 안 가죠.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관을 쓰고 일을 한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이제 갑신으로 했을 때는 이게 정관 이렇게 딱 부르는데 이건 이제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이름에 이렇게 마침 넣어줬더라고요. 여기에 성시에서. 근데 이런 경우는 조상이 돕는 거야. 이름에서. 그 다음에 이게 동금 이게 지금 이게 용신이 와 있죠. 여기서는 용신. 그 다음에 이 화는 자 이것이 이제 물론 화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기운이죠. 그래서 이 자원오행도 이렇게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발음오행도 화생토, 화생토에서 극이 일어나지 않고 생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발음오행 잘 되어 있고 이거 이름을 좀 장명을 잘 하시는 분이 이름을 지으신 것 같아요. 이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자의만 가지고 이름을 풀어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이게 동력동자에다가 이게 공적, 업적 훈이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동력동이고 이 동력이라는 게 희망이죠. 꿈이고. 그러니까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리고 신님께서 업적을 좀 쌓을 수 있는 이름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훈이라는 게. 그럼 우리는 이제 수리가 전문이니까 제가 하는 이 장명법은 수리에서 보면 여기요. 18회. 자, 부모 자리, 요거 아버지 자리고 이게 어머니 자리요. 요 아버지는 실질적으로 이게 17회이니까 이 17회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원리 원칙을 이렇게 따지고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17회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이 17회가 여기 이제 경신금이거든. 경신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이 옛날 그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현대건설 정주영 왕회장 보면 이제 경신일주잖아요. 경신일주. 그러니까 이 17에 갖는 게 강단이라든가 이 금 자체가요. 금 자체가 이게 살기를 가져요. 살기. 그래서 이 금은 권력을 진다. 혹은 요즘에 우리가 생사권을 진 직업에 갖는 분들이 많은 게 경금이나 신금 있는 분들이요. 군경 검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거 기본적인 갖게 돼 있고, 자 이거는 여기 필요한 거죠. 나한테 지금 기운이 약하니까 요건 여기서 목이라는 건 간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없다 하더라도 여기 이름에서 이 간목이 있기 때문에 등락개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이 잘할 수 있는 또 화가 필요하죠. 이런 상으로. 그러니까 이 자원행도 잘 되어 있고, 자 여기 이제 어머니 자리예요. 어머니 자리에 요 18획.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자리에 있는 요 18획이 조금 더 실제로 좋은 작용을 한다. 요거는 뭐냐면 내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천리안, 선견지명이 있고, 자, 이 18획 있는 사람은 내가 선견지명이 있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추진한 걸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8획 있는 사람들.
그 여기 이제 본인 자리인데 25액이라는 건요. 이게 좀 자부심도 있고 자존심 강하고 우리 시샘말로 얘기하면 지 잘난 맛에 산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25액이 안다니 박사, 만물 박사라는 거. 즉 내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내 삶에서 지적인 어떤 거라든가 지식적인 면에서도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떤 두뇌, 기억력도 좋고 습득력도 좋은 거죠. 왜냐면 여기 흡수력이 보면 인성이 지금 나름대로 인성이 지금 이렇게 발달되어 있죠. 정편이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정편 이렇게 받아들여서 자, 이건 어떻게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상관이 잘 발달되어 있죠. 그러니까 언변이 이렇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자리 24액은 정제격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는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24가 있는 사람들은. 원리 중에서. 우리가 이제 명리에서는 정제격인데 정제격은 내가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목적을 향해서 목적물 그러니까 목적이라든가 어떤 수단 방법을 정확히 내가 상관으로 인해서 그거를 이 과정을 걸쳐서 목적 결과를 정확히 가질 수 있다는 게 이 정제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어떤 배경도 또 그런 흐름 속에 살 수 있겠죠. 자, 요 배우자 자리에 요 33액은요 권위 충천이라고 해서 남자한테는 특히 권력을 쥐고 우길승천, 승승장구한다는 뜻인데 지금 이 배우자도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진검사자인데 미국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로펌 김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배우자 자리. 그리고 요건 이제 이 나이로 흘러가서 볼 때 요거 지금 60대, 50대 요때쯤 되면은 한 이쯤에 오면은 이때는 어떤 권력이라든가 권위 그러니까 우길승천한다. 굉장히 어떤 앞으로의 전망이 좋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여기 조금 나중 나이를 먹은 이제 그 정도 이제 한참 때를 지나서 이제 노년으로 흘러가는 시기쯤 되는데 이 자식 자리가 이게 공망이 걸려 있는데 이렇게 되면요 자식이 없다고 보기보다는 이 자식하고 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안 맞고 또 이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누구나 다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어떤 그런 기운이 적다는 거야. 그래서 자식하고 일찍 떠날 수도 있고 또 자식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자 부모 입장에서 이런 경우는 한동훈 검사가 자식에 대한 애정이 좀 약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이렇게 공망이 걸려 있으면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인데 요 17행은 요 사회 17행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요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 정확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따지고 파고 들어간다는 거 17액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유명하죠 검사로 우리 그동안 정말 대형 굵직굵직한 사건을 윤석열 지금 당선인하고 같이 그 수사를 한 베테랑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요 17액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요 17액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대충 설렁설렁 넘어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어떻게 돼요?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민하고 또 정확해. 거기다가 이 금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제 한동훈 검사의 단점이랄까 보면은 저는 지금까지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사진이라든가 뭐 어떤 기자들하고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이렇게 할 때도 보면은 웃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심각해. 표정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금액 여기 금규 있죠. 요게 요 17액이 이제 경신금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냉정하고 어찌 보면은 이 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법사위에서도 의원들이 이게 지금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긴 있는데 일당백이라는 게 일당백. 한동훈이 100명이 와도 다 맞짝 떠가지고 다 케어시킬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논리적인 어떤 은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법에 대해서는 박사죠 또 실무적인 면이나 이론적인 어떤 법 논리라든가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니까 그렇게 비난을 하고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해도
막상 어떻게 돼? 천문의 장을 이렇게 나와가지고 같이 한번 자 이렇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쉽게 해서 한동훈에 대해서 낙마시킨다고 했으니까 뭘 들이대서 해야 되는데 그게 먹혀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은 대체적으로 따뜻한 기운이 아니고 이 경신금, 굉장히 차갑고 그 다음에 살기를 느낀다는 거야. 그 자체는. 그만큼 이름에서도 지금 여기서 보면 요건 권위 충천. 자, 요거는 내가 선견지명이 있기 때문에 추진력이 강해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모르는 게 없다. 안다니 박사, 만불 박사가 된다. 이름에서 자체도. 근데 요게는 조금 아쉬움이 있죠. 요게 41액이 이 41액 자체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획수의 의미는 좋은 의미예요. 41액은 이게 이제 지식 같은 거, 지식이라든가 모든 게 부귀영화 복록을 이렇게 누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전도가 양양하고 예. 그 다음에 위협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 41액. 근데 여기 조금 공모이 걸려서 조금 이게 아쉬운데 그래도 이 전반적인 기운의 에너지 이 자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요거 흉수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작용력이 이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서 자 오늘 이제 핫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며칠째 모든 뉴스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브레이크홀 같은 역할을 하는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자 이름하고 그 다음에 사주 자 관상까지 한번 이렇게 엮어서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떤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더 어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면요 상당히 이제 재밌는 일도 있고 아니면 박진감 넘치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많이 펼쳐질 것 같은데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